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입니다. 네, 토레스는 2022년에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신모델로 2023년에 전기차 모델인 토레스 EVX가 출시되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차량은 2025년에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뭐 딱히 바뀐 게 없어요. 일단 가운데 쪽에 그릴이 이렇게 남자답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라이트. 사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토레스가 이쪽에 눈이 쌓여가지고 겨울철에 잘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져서 그걸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라이트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아래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 라이트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안개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뭔가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터프한 인상을 풍깁니다. 뭐 본넷의 형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범퍼 아래쪽 형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쪽에 이런 손잡이가 있는 것도 만져봤을 땐 좀 플라스틱이라서 보이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남자다운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 차이점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휠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건 18인치 휠인데요. 휠 디자인이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의 전기차 전용 저소음 타이어가 장착되고요. 뭐 옵션으로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굳이?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기존 토레스와 똑같지만 휠아치 쪽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감싸놨고, 하단부까지 플라스틱으로 감싸놓으면서 옆모습도 역시 터프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루프라인 쪽을 보면은 루프 쪽에도 이렇게 루프레인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좀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쪽은 컬러를 도장 색상과 다르게 실버 컬러로 해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적으로 꽤 괜찮아요.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내연기관 토레스와 똑같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토레스의 디자인도 꽤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뭐 아쉬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램프가 이렇게 꽤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뭔가 오프로드 차량들 타이어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볼륨감이 있습니다. 뭐 딱히 기능은 없지만요. 그리고 토레스 레터링이 이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으면서 저것도 꽤나 남자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토레스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바로 이 레터링, 하이브리드 레터링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유니크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요 플라스틱 파츠도 꽤나 남자다운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손잡이 같은 건 실제로 손잡이가 맞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는 손잡이인데요. 전동으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도 연김에 한번 보면은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와 뭐 거의 유사하지만, 이 커버를 열면은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이쪽에 막 중국어 써 있구나. 트렁크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의 제조사는 중국의 선우다라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실 텐데, 그 볼보의 EX30에도 선우다에서 만든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름 없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쪽 옆쪽은 배터리 옆쪽이라서 뭐 물건을 따로 넣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앞쪽 부분은 안쪽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화기, 법적으로 이제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소화기가 잘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커버를 닫고 위에 공간을 봤을 때 이 양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고리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트렁크를 내부에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터프하고,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티만의 감성을 잘 녹여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레스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자인인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꽤나 커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는 기아의 스포티지와 그리고 소렌토 그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실내에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토레스 EVX랑 거의 유사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을 봤을 때 이 위쪽에 뭐 물론 인조 가죽이지만 네,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간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티칭 컬러가 이 내부에 사용된 이 가니쉬의 컬러랑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디자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기능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자리 잡고 있는데 바닥이 뚫려 있지가 않아 가지고 네, 이렇게 짐을 놔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 쪽도 보시면은 꽤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해서 뭐 다른 것들, 물건들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피커 커버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마련해 놓아서 네, 뭔가 조금 더 남자다운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실내 꽤 괜찮은데요? 예전 쌍용차들 생각했을 때 정말 남자다움을 넘어서서 너무 투박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타고 있는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꽤 괜찮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제작이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또 낮아요. 꽤 낮게 있기 때문에 시야를 굉장히 잘 확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랑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놓으면서 네,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조금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큰 화면으로 띄우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리 버튼이 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반응이 네, 조금 느립니다. 한 박자 정도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메뉴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진 않는데 조금 답답한 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뉴 자체는 사용이 그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진 않은데 아,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아쉽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뭐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는데 내비게이션도 반응이 괜찮네. 뭐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얘도. 그리고 또 클러스터에 띄울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는 아테나 2.0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기존에 타봤던 내연기관 토레스나 아니면 EVX보다 확실히 메뉴 자체는 훨씬 더 사용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이게 공조장치 조작 화면인데 열선이나 통풍 기능 뭐 둘 다 지원하는 건 좋지만 사용하는 게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 버튼이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딱 타봤을 때 뭐 어떤 걸 눌러야지 어떤 걸 조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타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이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D컷으로 깎여 있는 꽤나 사이즈가 큰 스티어링 휠이 장착됐는데 특이한 건 위쪽을 타공을 해놨습니다. 원래 보통은 손으로 많이 잡는 이쪽을 타공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위쪽만 타공을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뭐 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가죽 소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한 감은 있지만 뭐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버튼이 많이 있진 않아서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이 아래쪽에 네, 마련되어 있고 비상등 버튼 꽤나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네, 누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가 이쪽에 이렇게 작게 마련이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쪽도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C타입 아울렛 2개랑 그리고 C거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위쪽에는 컵홀더 2개랑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휴대폰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홈을 파놔서 뭐 충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작은 기어 레버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틈으로는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 안쪽에는 꽤나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의 경우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시트가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었는데 질감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꽤 마음에 드는데 허벅지 쪽이랑 그리고 허리 쪽을 꽤나 잘 감싸주는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동으로 럼버 서포트 투웨이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시트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투박하게 디자인되었는데 일단 사용할 때 직관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좌석 시트를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에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왔는데 일단 머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머리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꽤 많이 남습니다. 주먹이 한 2개 정도? 2개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자세 자체도 꽤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각도를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제가 편한 자세로 설정을 해놓고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 자체가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지금 앞좌석도 제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태인데 발이 시트 밑에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수동식 선블라인드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앞좌석 헤드레스트 뒤쪽에는 장바구니 같은 걸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형상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트백 뒤쪽에는 이렇게 포켓을 당연히 마련해 놓았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작은 포켓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아울렛 2개 그리고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긴 한데 컵홀더 2개를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팔걸이 기능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봤을 때도 일단 발이 이쪽에 들어갈 공간도 있고, 그리고 앉아봤을 때 물론 등받이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 차량의 경우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T7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열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물론 폴딩이 가능합니다. 4대6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폴딩했을 때 단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단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매트 정도만 깔면은 이 정도면은 차박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 자체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한 179 정도 되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 큰 불편함이 없어요. 썬루프만 있으면 정말 좀 차박할 때도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어딜까? 가스리프트. 이렇게 엔진룸은 가스리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커버를 정말 잘 마련해 놓았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했습니다. 보시면은 커버 때문에 볼 수 있는 건 많이 없긴 한데 뭐가 있을까? 커버 때문에 보이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깔끔하게 마감해놨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한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 주행을 하러 가봅시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에는 중국의 BYD와 KG 모빌리티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에는 1.5리터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터 2개가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동합니다.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150마력에 최대 토크가 20.6kg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모터는 최고 출력 177마력 정도의 최대 토크 30.0kgm 정도의 힘을 내줍니다.
이때 BYD가 자랑하는 이 DHT 변속기가 엔진과 모터를 정말 조화롭게 잘 구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는 걸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따로 모드 설정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차가 알아서 전기 모드로 갈 건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건지 설정을 하는데 지금은 또 전기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확실히 전기차가 좀 내연기관 차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 차도 지금 전기로 주행할 때 확실히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토레스 내연기관도 타봤고 그리고 토레스 EVX도 꽤 길게 타봤는데 그 두 차종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주행 질감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승차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코너를 조금 빠르게 돌아보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일단 코너링 성능도 괜찮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너무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서스펜션의 구조도 좀 바꿨다고 해요. 확실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철이 많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에도 확실히 차가 그 진동을 잘 걸러주고요. 그리고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이 150마력에 그리고 모터가 177마력 정도를 내주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합산해서 320마력 정도 그 정도의 출력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KG 모빌리티 측에서도 정확한 그 합산 출력을 제공해주고 있진 않은데 일단 느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일단 한 200마력 초반 중반 그 정도 성능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출력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사실은 출력 말고 복합적으로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출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꽤나 괜찮은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전기 모터가 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 반응 자체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답답함이 없는 가속이 가능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고속 주행 안정감도 이전의 쌍용차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고속 안정감을 선사해 줍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풍절음은 지금 110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풍절음도 꽤나 잘 억제를 해놨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 차가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나 아니면 EV 모드로 주행할 때 엔진의 소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음들이 조금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타이어 쪽에서 소음이 좀 올라오는 게 들립니다. 도로 자체가 좀 굴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꽤나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 기어 레버가 살짝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행 할 때는 조작할 일 없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주차를 하고 싶어서 후진 기어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길게 누르고 있어야 들어가지 한 번만 누르면은 N단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면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왜곡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편인 것 같고 화질도 막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한 정도의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운전할 때 보니까 실내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 빛을 밝혀주는 건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내로 들어와서 또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은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강한 단계로 해놔도 회생제동을 그렇게 강하게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평소에 내연기관차 타고 다니는데도 이 회생제동은 전혀 저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생제동이 네, 저 옆에 보이는 배터리 게이지에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3단계로 놔두고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길 안내 정말 잘 해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앞쪽에 클러스터에도 이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전송해주기 때문에 네,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운전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HUD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러스터에서 많은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네, 계기판도 살짝씩 변화가 있네요. 뭐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핸들 모양 버튼을 누르면 네,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지 않아도 이렇게 차선을 유지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에서는 뭐 많이 쓰였던 방식이지만 외제 차량들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방식이기에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고속에서 주행할 때 더 편리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네,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할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아래쪽 셋 버튼을 딱 누르면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설정이 됩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 볼게요. 차간거리를 최소한으로 좁히고 그리고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선 중앙 같은 경우에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켜고 그냥 그 기능만 켰을 때도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차선 중앙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지금 앞에 차가 좀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속도를 조금 올렸는데 네, 가속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앞에 지금 차가 끼어들었는데 저 차가 끼어드는 걸 인식해서 지금 속도를 줄여주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행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앉아서 보이는 이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이 대시보드가 꽤나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제공되는 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더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정말 좋네요. 이거 정말 그냥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기차를 운전하는데 거기에 엔진까지 보조를 해주니까 네, 전기차의 그 단점들은 좀 많이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단점들도 좀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사실 이전에 토레스 내연기관차랑 그리고 EVX를 시승해보면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KG 모빌리티 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차를 뭐 한 번쯤은 권유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차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었어요. 제가 밟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차보다 조금은 더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또 타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적응됐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 받아서 235km 정도 주행했는데 평소와 같이 연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행했습니다. 지금 연비를 보면은 16.9km/L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정말 생각 없이 막 타고 다녔는데도 이 정도 연비가 기록됐다는 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평소에 기아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는데 연비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상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상호마다 달라요? 느낌은 어때요? 주행의 느낌은? 얘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오, 기아차 지금 한 5만 킬로 하이브리드 탔는데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진짜 이전 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개선된 점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차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 DHT 변속기는 거의 무단 변속기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이 차를 주행하면서 엔진이 개입하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감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딱히 변속이 되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변속기랑 일단 그 느낌 자체는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RPM이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소음이 많이 유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해놨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차네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뒷좌석에서 주행을 느껴보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도 꽤나 좋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뒷좌석 공간 자체도 정말 여유가 많고요. 그리고 승차감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뒷좌석에서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모든 국산 차량이나 아니면 모든 외제 차량 구매 예정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한번 견적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시장을 따로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그냥 견적만 딱 요청하면은 최고의 견적을 뽑아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부담도 적으실 거고, 그리고 견적도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개차 링크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